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박 처장,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또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실 경호실 차장으로 일했었고요. 한때 정치의 뜻을 두기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경호처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라는 처훈 아래 대통령과 국가 요인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 등입니다. 네, 건국 초기 대통령 경호 업무는 경찰이 맡았습니다.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 경찰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경호했고요. 또 1960년 4.19 혁명 이후에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경호 체제는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 직후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법이 제정됐고 정부 기구로 대통령 경호실이 발족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경호실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경호실로 다시 격상했고요. 국정농단 사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경호처가 됐습니다. 경호실장 또는 처장 자리에는 지금까지 20명이 왔는데요.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 3명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또다시 경호처의 역할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됐다가 실이 됐다가 이렇게 경호처에 대해서 지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통령 경호처를 만약에 없애려고 한다면 뭐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경호법 이런 법에 근거해서 경호처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과반수의 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야당의 수만으로 또 이 과반수 부분을 의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 자체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이 결국에는 이 선포되고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절차가 또 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개정안을 이제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그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이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관저 쪽의 경우가 워낙 삼엄해지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이번에 집행에 나서면 경찰 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고 가능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인력 가지고는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금 차로 지금 차벽을 4개나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자체는 사실 앞에하고 이제 관저까지는 뭐 잘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또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도구, 특수한 도구랄지 아니면 특별하게 훈련된 경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인원수 굉장히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저기 사실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별 그렇게 문제가 없죠. 경찰에 어떤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지금 체포 집행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경찰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꼭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경호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뭐 지휘하는 층에 대해서
체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야지 체포를 시작해야지 사실 밑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경찰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마 플랜을 짠 다음에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들어갈 거고, 아까 저희가 이제 수사 밀행성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수처가 아직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잘못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집행영장 갖고 가면 대통령이 순수히 응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플랜 A, B, C 딱 세워갖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경찰 자체는 공수처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또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도 엄청나게 타결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